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어제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이었는데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프닝에서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하고 싶지만 유진 씨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입니다.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17년 만에 찾아온 취업 한파 속에서 취준생들의 고군분투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여세를 몰아서 저희 잡정보센터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스펙이면 스펙, 자소서면 자소서, 면접이면 면접, 그리고 토털 컨설팅까지 분야를 방문하고 최고의 취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신청할지 망설이고 계신다면요. 한 자리 남았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빠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왜 떨어졌나 이유는 모르겠고 무기력에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일수록 잡정보센터를 방문하셔서 꽉 막힌 마음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worktv@yna.co.kr로 마지막 한 자리를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회부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는데요. 네, 그래서 성공 취업을 향한 길이 더욱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는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을 살펴봤고 화요일에는 저희가 자소서를 짚어봤고 어제는 하루 쉬고 오늘은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는 날인데요.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쌤, 수요일 2부 취준위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1부 컨설팅에서 뵈니까 좀 새로운데요. 네네.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나요? 네, 일단은 그때랑 좀 다른 점은 둘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대화 씨라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바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뜻깊고 저도 좀 마음이 무겁게 왔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면접관으로 좀 임하실 텐데 좀 준비는 잘해오셨습니까?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오늘 왜 떨어졌나의 네 번째 행운의 주인공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한대화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화 씨, 오늘이 면접 컨설팅 날인데요. 출연은 3회째여서 좀 긴장이 누그러지긴 했겠지만 면접날 좀 많이 떨리잖아요. 좀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사실 여기가 이제 3일째라서 그런지 되게 익숙한데 네. 아무래도 모의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굉장히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다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지만 전문가분이랑 함께 해서 그렇게 떨리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정장도 정말 멋지게 쫙 빼입고 왔는데 대답도 좀 멋지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진원 쌤, 저희가 대화 씨가 면접 자료를 아마 쌤한테 보내주셨을 텐데 다 검토를 하셨을 테고 저희가 항상 묻는 게 이게 점수를 좀 매기자면 10점 네네.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답변이었나요? 네, 일단은 저는 준비도 측면에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경험도 많이 하셨고 그 준비도 측면에서는 10점 만점에 9점. 오. 근데 이제 컨텐츠 부분에서는 10점 만점에 죄송하지만 1점을 드리고 오늘 9점까지 좀 끌어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 떨어지네요, 갑자기. 그러게요. 진원 쌤이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잠시 후에 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좀 지난해 상반기에 대화 씨가 면접 경험이 좀 있어요. 면접을 보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실전과 좀 많이 달랐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달랐던 점은 제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하고 답변이 가장 차이가 있었다는 게 가장 어려웠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압박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압박 질문이랑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게 제가 과연 대답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그런지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질문에서 좀 압박 질문이 자주 들어왔나요? 왜 역사학과에 진학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쪽으로 진학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역사학이 제가 지원하는 직무랑 산업이
연관이 없는데 왜 굳이 네. 이쪽을 지원했는지 이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네. 대화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학과 전공자인데 대부분 전공무관 직무인 영업 쪽이나 유통 쪽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좀 탈락의 주 원인이 될까요?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점수를 매긴 바대로 준비는 열심히 해서 9점을 제가 드렸는데 네. 컨텐츠 부분에서 1점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그 많이 알아보셨어요. 어떤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포인트적으로 강점 부분을 잘 나열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소위 상대적으로 약점인 부분, 예를 들어서 역사학과를 나왔고 편입을 했는데 똑같은 역사학과를 진학을 했고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자기소개를 얘기를 해도 면접관 머릿속에는 왜 역사학과인데 우리 쪽에 지원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은 못 본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해줘도. 그래서 당연한 질문인 겁니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압박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면접장을 가시더라도 그 질문은 언젠가는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쌤 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자기소개 또는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부터 역사학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역사학을 부정하면 안 되고 숨기서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역사학은 먼저 내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점은 먼저 제시해주면 바로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학이란 것에서 어떻게 영업관리하고 연관을 시킬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건데 역사학은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로는 예시를 잠깐 들어드리자면은 그 선생님이 제자한테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제자한테 이제 제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역사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미 흘러간 건데 왜 배워야 되나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아기를 한번 때렸어요. 머리를 꿀밤을 한 대 때렸단 말이죠. 근데 왜 때려요 했는데 선생님이 또 한 번 때리려고 하니까 아기가 피했어요. 애가. 그러니까 역사란 이런 거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보고서 너가 학습을 한 다음에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지닌 것이다. 라는 것이 역사의 이제 배움이라고 본다면 이제 지금 지원하는 유통 관련 사람 잘 했어요. 저는 그 타겟팅이 잘 됐다고 보는 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직무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은 과거를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갖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만 잘 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뭐 이게 역사학이라는 거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좀 공개를 하고 좀 잘 풀어나가는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대화 씨의 경우를 보면 영업 관련 직무를 택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 헌 책방의 매장 관리 경험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경험을 어필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 편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는 잘했다고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이 헌책방에서 지금 영업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영업 관련 직무 전문성을 계속 어필하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끌고 온 것이고. 근데 여전히 이 답변을 들었어도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역사학과냐, 역사학과인데 왜 지원했냐는 계속 퀘스천이 따라올 것이고 저는 이 봉사활동 경험은 두 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직무 관련 경험과 봉사활동 경험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은 직무 관련 경험 있냐고 물어봤는데 봉사활동을 했으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 경험을 봉사활동이란 단어를 쓰지 말고 이 경험은 직무 관련 경험으로 쓰면 돼요. 왜냐하면 헌책방 또한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봉사활동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면접관 입장에서는 봉사활동에서 무슨 직무 경험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봉사활동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빼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대화 씨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학과에서 중앙대 역사학과로 편입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좀 편입 이유나 전공 선택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그 이제 약점을 보완해라는 거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항상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래서 편입을 왜 했냐?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이런 근거 맞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면접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보고하는 형식을 좀 따라보자면 항상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근거가 좀 따라 붙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편입을 왜 했냐는 거는 자기 개발에 대한 요소도 있었지만 더 좋은 곳에서 교육받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하나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편입에 대한 이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이미지가 되게 솔직한 이미지, 그다음에 좀 사나이다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답변을 조금 머리 굴려서 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심을 전달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솔직한 답변에 근거를 2가지 정도 달아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솔직하게 하되 근거는 탄탄히 해라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화 씨가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영업직 관리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어쨌든 거기를 그만두고 다시 공채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뤄보긴 했지만 그때 아마 좀 취업도 물론 힘들었을 테지만 그만둔 걸 좀 후회한 적은 없나요? 사실 연봉이 낮은 것 때문에 퇴사를 하긴 했는데 후회가 당연히 안 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다시 어렵게 취준하는 상황이 제일 막막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당장 보이지 않는 레이스잖아요. 그게 가장 두려운데 근데 오히려 그 짧았지만 직무 관련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저한테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회가 되어서 꼭 후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짧지만 좀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쌤, 이렇게 좀 4개월 정도 짧게 근무한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역사학과이기 때문에 직무 전문성을 조금 보조할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거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경험을 쓸지 말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써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사학과이고 어쨌든 직무 관련 전문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 경험은 도움될 것인데 퇴사한 사유를 이제 잘 얘기해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의 대답에 대해서는 2가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들은 걸로는 근거가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연봉이 좀 낮다. 맞죠? 그래서 연봉이 낮다는 근거로는 내가 뭔가 의사결정할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연봉도 낮았고 뭔가 내 자신이 조금 더 시도해보고 싶었다. 또는 나는 패션업계에 있다 보니까 유통업에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편의점 업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라는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화 씨가 면접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들을 진원 쌤한테 보내셨고 준비는 9점, 콘텐츠는 1점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정리한 부분을 알려주시죠. 네, 대화 씨가 GS 리테일 면접을 대비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분 자기소개를 시작으로요. 지원 동기와 역사학과에 왜 진학했는지, 그리고 유통업을 지원하게 된 이유와 GS 리테일의 핵심 가치와 또 다른 기업과 비교해봤을 때 GS 리테일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외 활동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점, 실무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질문들 예상 질문을 뽑고 이에 대해서 답변까지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점이 부족했을지 진원쌤은 어떤 점을 더 보완하라고 말씀을 해줄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접 준비 자료를 보면 저희는 아직 안 봤지만 답변을 미리 좀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잘했다 싶은 답변이나 좀 부족한 답변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1분 자기소개 버전을 2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2개 다 이제 어떤 식의 논리가 들어가냐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첫째, 둘째, 셋째 정도 있다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 면접이라는 것은 사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외모적인 부분과 그다음 컨텐츠를 잘 섞어야 되는데 외모적으로 보셨을 때 아나운서 2분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되게 약간 유쾌하고 뭔가 솔직히 시원시원하게 좀 네, 잘하실 것 그리고 같아요. 되게 일 뭔가 잘하실 것 같죠, 맞죠? 상남자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맡기는 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수행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 좀 잘할 것 같아요, 맞죠? 진취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소개서까지 어떻게 보면 근데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소개서 또한 딱딱해지면 면접관들이 좀 본인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오히려 좀 피플 관점에 이제 좀 그런 관점 넣어서 좀 부드럽게. 그다음에 하나, 2개 끊지 말고 그냥 유연하게 흐르듯이 해주면 오히려 면접관들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지금 1분 자기소개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했는데 다른 네. 부분에서 좀 보완할 게 있다면 어떤 게 그렇죠. 있었을까요? 일단은 또? GS 리테일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문장이 뭐냐면 사회 구성원, 특히 경영주와 상생하는 이미지가 인상 깊었다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따로 교육을 듣지도 않았고 역사학을 전공해서 분명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의점에 대해서 뭘 알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상생하는 이미지가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즈니스 관점을 녹여줘야 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통업에 대한 본인만의 이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업에 왜 지원했는지 명확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설명해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피플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 논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피플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 업에 대한 이해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원쌤과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볼 텐데 하기 전에 진원쌤이 좀 어떤 점을 주로 평가해 주실 건지 평가표가 있다면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코리아 세븐의 영업관리 직무에 좀 면접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네. 코리아 세븐 롯데그룹이죠. 롯데그룹은 구조화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자마다 받는 질문이 동일하고 채점 기준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과 좀 다르게 되게 딱딱한 질문들이 나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을 조금 더 딥하게 구조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 질문을 드려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한 면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대화 씨의 1분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코리아 세븐 입사를 위해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편하게 다시 해주세요. 네. 코리아 세븐 입사를 위해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갔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직접 학교 주변과 거주지 그리고 유흥가를 돌며 그 개수를 파악하고 각 점포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들었습니다. 한 점포의 경영주님으로부터 효율적인 매장 운영 방법과 매장 고충에 대한 것을 경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HMR 시장에 대해 트렌드에 발맞춰야 간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븐일레븐 입사 후에도 담당할 점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경영주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FC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보면은 딱 한 50초 정도로 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딱딱했죠. 뭔가 누가 봐도 좀 딱딱하게 한 것 같은데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떨지 않고 잘 해준 것만으로도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 컨텐츠적인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제 내용을 조금 보자면 갔습니다. 그다음에 행동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좋긴 하나 조금 단기적인 성과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역사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행동보다는 2가지를 좀 권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경영학과 공부를 해라. 경영학 원론 정도는 보면서 나는 역사학과지만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아서 이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떠한 점을 기여할 수 있는지 찾아봤다. 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취업 스터디는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포인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이 취업 스터디에서 했던 그 포인트들을 조금 내 내공을 쌓아서 그걸 녹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 원론을 공부를 하고 이를 넘어서 경영 스터디에 좀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가지가 병행돼서 그거에 대한 자기소개서가 녹여지면 훨씬 더 어필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원쌤의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이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실전처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화 면접은 처음에 다른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질문하거든요. 그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대하 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 그 본인이 살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5년도에 제가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익근무를 하던 때였는데 이 생활을 단지 허비하기 싫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팀원들을 구하고 그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목표가 어떤 목표였죠? 그 전년도에 팀원들과 다른 사람들과 프레젠테이션 대회 청중평가단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선대회 무대를 보고 그 내년도 대회 수상자와 참가자는 내가 되자라는 식으로 목표를 죄송합니다만 썼습니다. 어떤 목표였죠? 도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제 잘 세우신 거는 감사한데 그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측정 기준이 있었나요? 측정 기준은 따로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서 네네. 다른 곳에 더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라는 것이 지금 예전보다 좀 나은 결과를 나는 게 목표라고 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목표들은 있었나요?
소목표로 할 수 있었다면 당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년도 대회 수상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팁을 듣거나 다른 기타 발표 동아리를 통해서 발표 역량을 더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좀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자면 어떤 아웃풋을 좀 내셨나요? 당시 5명의 결선 팀 중에서는 저희 팀이 3등, 즉 우수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고 정량적으로 그 점수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100점 만점에 제 역할은 40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질문. 혹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헌신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헌신했던 경험에서의 조직은 당시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출 향상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월 대비에 대해서 매출 최소한 20% 이상은 올려보자라는 것이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던 헌신을 좀 구체화한다면 어떤 행동들을 헌신하셨죠? 외부 세일즈 캠페인을 저희가 담당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우선 소비자들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는 고객들의 성별과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캠페인에 적용시켰습니다. 그 대화 씨가 생각하는 헌신이라고 하면 맡겨진 업무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맡겨진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상했던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헌책방 말고도 제가 편입학원 조교에서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본인에게 맡겨진 그 일 또는 업무 그 이상이 했던 경험. 예, 네.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는 조교의 특징상 학생들의 질의 응답을 받아주고 기타 선생님들의 업무 지원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저희 학원에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솔선수범하여 그 아주머니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청소와 책상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역사학과를 전공하셨는데 저희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했단 말이죠. 혹시 저희 쪽에 지원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업관리직에 지원한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성적인 측면과 직무 관련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성 관련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활동에서 매장 관리 활동을 하며 그 영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대한 역량을 더욱 기르기 위해 아이디룩이라는 회사에서 의류 매장 영업 관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을 보완하고자 외부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역사학을 전공하셨는데 역사학에서 저희 쪽에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역사학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그 사건이 현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나아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영업관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나 과거에 대한 매출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역사학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과거를 배움으로써 미래에 적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 편의점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와 1인 증가 그리고 HMR 시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인성적인 것 좀 질문 드릴게요. 그 학창 시절에 컨닝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당시에 좀 유혹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친구가 제가 당시 영어 듣기 평가를 하던 때였는데 친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자는 유혹이 있었지만 과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하자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함으로써 되게 뭔가 동질감을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친구한테 뭐라고 좀 말해줬나요? 딱히 말해줬다라기보다는 단지 이건 그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히 그것은. 그럼 친구가 좀 무안하지 않아요? 무한보다는 잠깐은 무한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윤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좀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 친구가 상처받았을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잠깐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역사학이란 거는 되게 좋은 전공이고 저희 쪽에 활용 가치가 높은데 역사학을 배웠다고 해서 저희 쪽에 바로 적용 가능한 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뭔가 과제가 주어졌을 때 통계 자료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좀 아니면 해석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계 자료를 수집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통계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시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석했던 팀원의 의견을 들으며 효율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나 기업 분석 등을 통해서 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분석에는 어떤 기법들 좀 활용해 보셨어요? 대체로 스타 기법과 그 이후에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본인이 좀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이라면 제가 입사 후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교육도 수강할 의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원자는 지금 역사학과를 졸업했고 경영학을 또 복수 전공했어요. 이 친구 대비해서 본인이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인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특유의 속도감 있는 친화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간에 빠르고 친구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과 빠르게 융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본 면접관님들 중에서는 제가 많은 면접을 보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면접관님들 중에서 가장 인상이 좋아 보이십니다. 지금은 면접관과 면접자의 자리로 이렇게 있지만 입사한다면 상사분과 부하 직원 간의 관계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모의 면접을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 대화 학생은 이제 진원쌤은 아까부터 보통 콘텐츠에 조금 중점을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좀 면접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조금 급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그냥 답 준비해온 거 외워온 거 말하는 느낌이라서 마지막 한마디 하라는 것도 이게 뭐 또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하면서 좀 준비한 내용인가요? 뭐 면접관님의 인상이 좋아 보인다. 준비한 멘트인가요? 준비했다기보다는 지금 막 생각이 나서 막 한번 생각하고. 근데 그런 좀 진심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똑같은 톤으로 따다다다닥 말해버리니까 뭐에 중점을 줘야 되고 뭐가 좀 자신의 강점인지 이거를 잘 강약이 없거든요. 네. 다 너무 강하게 말해서 네. 조금 이야기하듯이 더 좀 부드럽게 말해보는 건 어떤가. 더 한 네. 템포 늦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외적으로 보면은. 네. 조금 질문을 했을 때도 잠깐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나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막 네. 질문하자마자 1초 만에 답변을 하려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이 질문을 이해는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대화 씨는 좀 면접을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기는 했었는데 대답을 못하게 되는 순간 그 망설이는 순간부터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이게 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이제 다른 쌤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취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 교감을 해야 돼요. 소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면접관 분들 좀 외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외로우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거진 회사에서 과장급 이상 분들 될 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면접관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의지하고 기댈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성, 두 번째가 감성, 세 번째가 인성이에요. 첫 번째 이성적인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비즈니스 관점과 피플 관점 말씀드렸는데 어느 관점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이성이라는 것은 피플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 중에 비즈니스 관점이겠죠. 예, 비즈니스. 이성이니까 명확하게 뭔가 논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성이라는 것은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감성과 인성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화 씨는 지금 이성적으로 완벽해요. 대답 정말 잘하죠, 맞죠? 콘텐츠는 좀 다듬을 게 있겠지만 이성적으로는 더 이상 이미 외모로 봤을 때 이미 이성적인 부분은 많이 판단이 끝났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어필하셔야 되는 것은 감성과 인성이에요. 인상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약점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 얼마나 솔직한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보였기 때문에 아나운서 두 분이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면접관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데 이성으로 교감하지 말고 본인은 감성과 인성으로 교감해야 되는데 감성과 이성이라고 한다면 좀 피플 관점의 대답들, 뭔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그들을 이해해봤던 경험들, 또 역사학과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이 매장 관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비즈니스 관점뿐만이 아니라 뭔가 사람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조금 답변에 좀 틈이 보여야 돼요, 틈. 지금 틈이 아예 안 보이니까 채점이 사실 불가합니다. 채점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방금 진원 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둘이 들으면서 공감했던 게 취조하는 느낌이 난다. 대답을 너무 쫓기듯 하셔갖고 정말 이 질문 나 알아. 나 이거 준비해온 대답 있어. 이거를 바로 그냥 막 귀에 때려박는 느낌이거든요. 하나도 잘 안 들려서 이 부분은 좀 거울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거울 네. 보면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걸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방금 전에 뭐 모의 면접을 해봤지만 하면서 좀 본인이 제일 힘들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힘들었나요? 방금처럼 이제 꼬리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나의 목표에 대한 그 답변은 있는데 그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한 것이 제가 준비했던 거는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 모의 면접을 보면서도. 네네. 근데 준비했던 거는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준비하지 않은 거는 오히려 말을 더 횡설수설하게 돼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스터디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네.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뭐 조직에서의 경험이라고 해야 되는데 경험에서의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외우면은 말이 그렇게 나가요. 뭔가 이 말 뜻을 알면은 맞아요. 이 조직에서 경험한 걸 말하면 되는 건데 어. 내 경험에서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나가버리니까 얘 외웠구나 이런 말이 나가버리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걸 좀만 천천히 잘 정리해서 하면은 좋은 답변이 될 텐데 네. 이런 부분이 느껴졌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점수를 뭐 아까 채점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점수를 좀 대략적으로 매긴다면 어느 정도의 면접이었나요? 네, 일단은 면접은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 4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감성과 이성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까지 말씀 잠깐 드리면 네네. 일단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자기소개 처음 할 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평가하실 때 보통 한 7초 내로 평가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7초 안에 완성된 그 첫인상을 바꾸려면 20분간의 반대급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은 7초간에 내가 이성적으로도 잘하지만 감성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만약에 시켰다 그러면은 허겁지겁 그냥 네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한숨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질문해 보실래요? 1분 자기소개 해보라고.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송진원입니다. 하는 식으로 제 혹시 한숨을 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송진원입니다. 하는 거랑 네. 안녕하십니까. 송진원입니다. 하는 거랑 좀 첫인상이 다를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본인은 처음에 조금 템포를 낮출 가능성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언어적인 표현 중에 소위 이제 진심을 어떻게 보일 거냐.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쫓기죠, 지금. 쫓기고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절박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콘텐츠의 1점이라고 했는데요. 콘텐츠는 이렇게 뭔가 내 답변을 정리하고 이런 것만 포함되지 않아요. 면접에서 콘텐츠는 비언어적인 거 다 포함이에요.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렇게 뭔가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묻는 바에 대해서 바로 툭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콘텐츠라고 볼 수 있어요. 비언어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한 템포를 쉬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면접관이 얘기할 때도 소위 이제 그 본인이 얘기할 때뿐만이 아니라 면접관이 질문할 때도 끄덕끄덕 해주는 그래서 면접관하고 이제 소위 교감을 해주는 제스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까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말씀해 네, 주세요. 콘텐츠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지금 3Y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묻는 바에 대해서 항상 3번 정도는 꼬리 질문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2Y 정도 해봤어요. 소위 2Y에서 목표 세웠냐, 어떤 목표였냐,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소제목이 소목표 뭐였냐 이런 식으로 질문 들어가니까 이제 대답이 좀 횡설수설해졌죠.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것들을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할 만큼 준비가 돼 있어요. 다만 이제 한두 개 들어가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조금 그 통계 자료 이런 얘기도 좀 해봤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 코리아 세븐에서 나왔던 질문이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역사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부를 더 해가지고 비즈니스 관점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나와버리는 거죠. 소위 경제학과 나오거나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은 통계청이라도 찾아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매출과 뭐 순이익 이런 부분 다 고려해가지고 내가 인사이트 얻는다라든지 그 정도 답변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봤을 때는 경영학에 일단은 기본이 안 돼 있는 답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더 묻진 않았지만 충분히 지금 다른 스터디보다는 경영학 책을 좀 읽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유통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좀 크리티컬한 가장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을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구술은 참 잘했어요. 근데 그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아까 전에 컨닝했던 거 맞죠? 컨닝에 대한 접근은 잘했어요. 한 적이 없다. 되게 올곧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간에 컨닝도 안 했지만 아까 전에 그건 비즈니스 관점이죠. 나 이성적으로 윤리성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친구한테 어쨌든 친구가 무한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친구한테 뭔가 설득을 하고 공감을 먼저 해주고 야 우리 하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너가 맞는 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해버리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뭐가 되겠어. 그래서 너랑 나랑 이거를 안 함으로써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보자. 좀 아쉽지만 미안하지만 너도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널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좋은 친구야, 맞지? 이런 식으로 조금 마무리 정도 해줬으면은 그 친구도 안 서운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영업관리자의 역할은 중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업주와 그다음에 매장 관리하는 점주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일만 잘해도 이 중간다리 역할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네. 시간이 좀 다 됐죠. 네. 진호쌤의 좀 컨설팅을 들어봤는데요. 좀 약간 템포를 늦추는 게 좀 먼저 중요할 것 같고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을 좀 섞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대화 씨 좀 쌤의 조언 들어보셨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망설이는 게 저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망설이는 템포라든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네,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뭔가 통계적으로 자료가 있지도 않고 명확하게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죠, 맞죠? 근데 제가 면접관이고 이 두 분도 이제 면접관이셨는데 방금 보면은 정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잘할 것 같다. 뭔가 말도 참 잘하고 1분 자기소개 안 막히게 잘할 거예요. 준비 잘하면 맞죠? 그런 사람이 한 5초 정도 머뭇거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한다 또는 왜 이렇게 말했는데 대답이 안 나와? 이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5초 머문 다음에 본인은 훨씬 더 완벽한 문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 하지 말고 한 5초 정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5초 동안에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잠깐만 괜찮을까요? 말씀을 해보시고 5초 내로 할 것 같으면 잠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5초 정도. 네. 혹시 또 짧게 궁금한 게 있나요? 없으시면 끝나고 이제 여쭤봐도 이제 끝나고 이제 진원 쌤을 만나서 그때 좀 궁금한 거 더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제 내일은 저희가 토탈 컨설팅을 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분들 세 분 쌤들이 다 나와서 모든 거를 다 종합적으로 점검해 드리니까요. 대화학생은 이제 하반기에 좀 어떤 식으로 할지 정리를 해서 내일 나오시면 될 테고 트러스원의 송진원 컨설턴트님도 내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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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입니다.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설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 인재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그만도 똑같은 미래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속상하기도 하고.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김대영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춘천시 낙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은 관계없고 학력은 관계없으나 세무회계학과 전공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거래처 기장,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천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RM2 테크놀로지입니다. 강릉시 대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장비 제조업으로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 엑셀 및 버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이고 월급 177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직건 또한 학력과 경력이 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 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주식회사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한 벤처시설 지원 공공기관으로 현재 공공행정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무관, 경력 2년 이상자로 산학연 협의체 관리 및 운영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300에서 4,800 사이로 면접 시 조정된다고 하네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등재되어 있는 자사 이력서 양식 참고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채용 마감일은요, 6월 22일까지입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공공행정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인 캡을 진행합니다. 합리적 직업 선택, 자기 탐색 및 기업 탐색, 서류 작성 및 모임 면접 등 구직 기술 향상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6월 21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22일 금요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병주쌤, 거의 2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동안 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제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좀 홍보도 진행하고 네네. 모집도 하면서 학생들 이제 상담 진행하는 연계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아,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전국 단위로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좀 아무래도 담당해서 맡고 있다 보니까 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국을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는 그 프로그램이 조금 끝나서 좀 여유가 생기셨나요?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좀 네. 이제 홍보 모집이 좀 이번 달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모집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인사했을 때 사전 투표를 대구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제는 당일이었잖아요, 선거 당일. 어제는 또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제도 대구를 네, 어제 대구 다녀와서 네. 개표소까지 있다가 왔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제 첫 차 타고 KTX 5시에 첫 차 타고 내려가서 7시 한 20분까지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네. 선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그래도 그 저번에 했던 선거 때보다 대구 투표율이 올라가지고 뭔가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병주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안경, 사진 장비, 그리고 기타 광학기기 제조 등을 영위하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안경이나 사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는 품목들인데 기업명은 다소 생소하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좀 대표로 꼽히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 제품으로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자동 검사 시스템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현재 LG와 삼성을 포함한 국내외 우수 CCM 생산업체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자동 검사 시스템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현미경, 비전 카메라, 특수 카메라 등 자체 개발 제품들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관련 업계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 검사 시스템은 다른 좀 기업들, 업체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만의 장점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 고객의 니즈에 맞게 장비를 설계하고 있으며 신형 센서들의 수시 업데이트와 더불어 높은 수율과 안전성,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CCM 오토 테스터 중 카메라 모듈 반자동 테스트 시스템은 작업자 한 명이 2개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장비들이 검사를 끝낸 뒤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고도 특화된 장비들이 많고 또 이게 고객사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다 보니까 히든 챔피언으로 소개가 된 것 같은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에 분류를 해본다면 좀 어디 쪽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기업 이념은 도전과 창조인데요. 이에 부합하는 카테고리는 기술력 챔피언에 속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챔피언. 네네. 네. 이 기업만의 좀 다양하고 특화된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지 기술력이 된 게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출액도 좀 궁금해요. 매출액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하이비전 시스템의 매출액은 17년 기준 약 770억, 당기 순이익은 약 33억이었습니다. 네. 동종업계 순위는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순위가 3위라고 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좀 소개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뭐 1위였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살짝 밀려서 2위 정도였는데 3위면은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 현재 업계 순위는 3위에 머물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8년 1사분기 매출액을 보자면 505억으로 지금 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63%나 상승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은 7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23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5,235%요? 네네. 이렇게 퍼센트가 증가하는 기업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상승세가 어마어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 당기순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의 매출액은 지난 3년 평균 분기 매출액을 182%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지난 3년 평균 분기 영업이익을 236%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코스닥 상위 3%, 상위 1%에 랭킹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매출액 올라가는 게 다 100%, 182%, 영업이익은 236%, 263%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이 가치를 좀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조금 실질적인 이렇게 실적 성장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3차원 센싱 카메라 모듈 관련 검사 장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미, 중화권,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3D 센싱 카메라 모듈 채용에 따른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한 국내 고객사의 3D 센싱 관련 카메라 모듈의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 판매용 추가 증설이 예상되고 있고요. 적용 모델도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돋보이는 기업으로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컨설턴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연역도 궁금해집니다. 네. 신스미 캐스터가 하이비전의 히스토리를 들려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주식회사 하이비전 시스템은요. 2002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2004년에 벤처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음해인 2005년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하는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요. 2009년에는 100만 불 수출의 탑과 3년 뒤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합니다. 또 같은 해에는 중국지사도 설립을 하는데요. 2016년에는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산업포장 표창을 받고요. 2017년에는 코스닥에서 라이징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하이비전 시스템의 연역 살펴봤습니다. 네, 자 신스미 캐스터가 하이비전 시스템의 연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말 여기저기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연봉을 이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도 가능성이 좀 많은지.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문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만 2017년 작년 대졸 초임 연봉이 3천만 원이었고요. 평균 연봉은 4,4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방송을 쭉 보면서 많은 취준생들이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채용 전역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부분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하이비전 시스템은 3가지 부문으로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업팀 부문은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고객지원팀과 마케팅팀은 경력 무관으로 채용 중입니다. 3가지 채용 부문 모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고 접수는 취업 포털을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때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모두 성남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채용 공고 마감일은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20일 밤 12시까지니까요. 관심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늦지 않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신세미 캐스터가 전체적인 채용 전형을 살펴봐 주었는데 이게 영업팀, 고객지원팀, 마케팅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영업팀 부문입니다. 영업팀의 경우 3D 프린터, 스캐너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IT 제품 영업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모델링 프로그램 자격 경력 보유자, 조달, 학내방 등 교육시장 영업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객 지원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고객 지원팀의 경우 3D 프린터, 스캐너 고객 지원 및 설치 AS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기전자, 기계 전공 및 동종업계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케팅 부문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마케팅 부분은 전략기획 및 홍보,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마케팅 부분의 경우 외국어 능통자, 웹 디자인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분야마다 우대사항과 자격 요건이 다르니까요. 채용 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주쌤, 채용 절차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 실무진 및 임원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보면 뭐 심사, 면접, 그다음에 합격 순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좀 이루어지는 편인데 오늘의 이 기업 하이비전 시스템을 추천하는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북미 고객사의 전략 스마트폰이 기존 1개 모델의 3D 센싱 모듈을 채용했다면 올해부터는 3개 모델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스마트폰 외의 제품에도 3D 센싱 모듈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또한 가상현실 3D 콘텐츠에 대한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듀얼 카메라 탑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이비전 시스템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신세미 캐스터한테 오늘 단골 질문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 방금 추천해 주신 하이비전 시스템을 지원을 하실 건가요? 일단 라이징 스타라는 부분이 굉장히 히든 챔피언스 여기랑 딱 잘 맞는 기업인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뭐 200%, 뭐 180%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 봐서는 여기 들어간다면 같이 성장하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대였다면. 네, 이렇게 탄탄한 기술력으로 미래가 더 성장이 기대되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용 정보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불금입니다. 저희가 불금을 맞아서 1부에는요. 왜 떨어졌나 시즌4 한대화 학생의 마지막 토털 컨설팅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